본격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늦은 봄부터 최근까지 때 아닌 온열 감기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특히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은 이로 인한 각종 합병증으로 심하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노년층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폐렴의 발병 의무가 달라지는 만큼 평소 면역력 관리 및 일상 속 폐 건강 체크 방법, 폐 활량을 높이는 운동법까지 박순효 호흡기 내과 전문의와 함께 노년기 더욱 중요한 호흡기 질환의 관리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박순효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달 1일부터죠. 약 3년 만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고 대부분 방역 조치들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엔데믹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코로나 엔데믹, 코로나 팬데믹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엔데믹이라 하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이라는 게 원래 국한되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데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데모스에서 나온 말인데 사람한테 국한되다 또는 지역에 국한되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그게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면 그때 이제 엔데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팬데믹 같으면은 판은 모두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지역 또는 모든 사람한테 보통 발생을 하면 팬데믹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굳이 팬데믹을 바꾸면 세계적인 대유행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도 있긴 하지만 이제 고착화돼서 코로나가 독감처럼 매년 아마 계속해서 저희들 곁에 있으면서 저희들을 계속 괴롭히는 이제 풍토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아직까지 긴장을 완전히 늦춰서는 안 되는 게 본격적으로 마스크 해제가 된 지난 4월과 그렇죠. 5월쯤에 유난히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한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게 단순 독감인지 아니면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인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3년 정도 있으면서 거의 4년 전에 이제 발생을 했었죠. 그때부터 보면은 이제 코로나 하면서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해제가 되면서 학기 개학을 하고 이제 교실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4월에 그 각종 바이러스 질환들이 코로나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이제 감기가 어디 갔는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막 겹치게 된 거죠. 그래서 독감이 또 A형 독감이 원래 예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지난 겨울과 1, 2월, 4월까지 또 B형 독감이 또 최근에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4월 중순까지는 독감이 있었고요. 독감이 좀 사라지면서 4월부터 지금 5월 아마 지금 말경까지는 아직 그 6월에는 아직 보고가 되진 않았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지금은 코로나까지도 주간 확진자 수가 2만 명까지 또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요. 거기에다가 갑자기 이제 생기지 않았던 이제 교실에 모여 있는 학생들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해서 이제 각종 바이러스 질환들이 겹치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확 늘어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구분도 못하고 증상 자체도 또 예년하고 다르게 한 달씩 일상 이렇게 이제 호전이 되지 않으면서 고통받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늘상 유행하고 있는 병들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름이 또 다르잖아요. 독감, 코로나, 감기 혹시 같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같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간에서 실험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코로나와 독감이 같이 걸렸을 경우에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중증 환율이 굉장히 높았고 되게 치명적으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 국립보건원에서 인공으로 이제 3D 폐조직을 만들어서 실험을 한 결과 이게 수용체가 같이 증가되면서 인체 내에 폐조직 내에 코로나가 거의 10배 정도까지 증가하게 독감이 유발을 했다는 어떤 보고가 최근에 이제 감염병지에 이제 실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의심만 했던 걸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조금 규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예전 같으면 독감이면 독감만 걸렸는데 지금 같으면 코로나와 독감 또는 코로나와 바이러스가 같이 걸림으로 해서 증상 자체가 좀 더 오래 가고
호전이 좀 더딜 가능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호흡기 질환자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마스크 착용 그동안 열심히 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는 생각에 좀 많이 벗으시고 또 그렇죠. 개인 위생 관리도 예전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안 하는 편이잖아요. 예, 이런 좀 많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느슨해졌죠, 싶어요. 사실은. 네. 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문제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고 아무래도 이제 손도 이제 위생 관리는 이제 예전만큼 저희들이 네. 이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네. 뭐 최근에 또 영화도 보러 가고 그쵸. 뭐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간에 이제 바이러스를 서로 막 옮기고 많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예전처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받았잖아요, 네. 사회에서. 결국 그 이전 사회로 다시 복귀를 하려면 한 번은 겪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들어요. 네. 그 대신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노인층에서 네. 조금 더 이 건강에 더 유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정상이 좀 경미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코로나가 약토화되어서 거의 감기 수준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뭐 이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신 저희들 같으면은 지금은 코로나 걸린다고 죽을 걱정은 안 하시지만 네. 일단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걸리고 나면 뭐가 문제냐면 코로나로 이제 죽기보단 코로나 이후에 그 환자분들이 면역이 떨어지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질병이 나빠진다든지 다시 폐렴으로 세균성 폐렴으로 악화되면서 입원하는 경향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게 조금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잖아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에게 풍토병처럼 계속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코로나를 포함해서 앞으로 호흡기 질환의 양상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확실히 이제 풍토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방 접종을 해야 될 게 이제 하나 더 넣은 게 되겠죠. 어떡해요. 그 전에는 이제 독감만 이제 가을철에 꼭 맞았고 네. 맞아요. 또 이제 노인이나 면역이 저하된 분들한테는 폐렴 유균 접종을 많이 맞았죠. 네. 하지만 이제는 면역이 떨어졌거나 고령층에서는 반드시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도 해야 할 것으로 봐서요. 그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2가 백신으로 예전에는 2차 접종을 했던 것을 이제는 1차 한 번만 접종하는 걸로 최근에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네. 이제 홍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경우에도 미국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 가지 한 번만 맞는 걸로도 2가 백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방 접종을 한 개 더 해야 되겠죠. 노인층에서는 또 사실은 오늘 주제와 좀 다르겠지만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그쵸. 꼭 이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걸 권고를 꼭 드립니다. 네. 이것저것 예방하면은 돈이 꽤 많이 나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코로나19를 겪기 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면 사실 폐렴을 떠올리잖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특히 노년층에게는 폐렴이 정말 그렇게 치명적이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기타 또 만성 질환들을 다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혈압, 당뇨는 기본이고요. 콜레스테롤도 나쁘고 그러니까 혈관이 전체적으로 다 노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뿐만 아니죠. 이제 뭐 아무래도 섭식 장애도 생기죠. 드시는 것도 떨어지게 되고 또 위장에 대한 부담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약을 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량은 점점 줄고 네.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구강 내에도 이제 애가 아무래도 그 치아 자체도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작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폐렴 같은 게 이제 노인들한테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65세 고령층에서 만약에 폐렴이 걸린다면 거의 노인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70배 이상 증가가 돼요. 근데 이렇게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이제 나쁜 세균들이나 이런 것이 기관지로 넘어와서 간에가 되면 기침을 한다거나 네. 발열이 생긴다거나 증상을 이제 통해서 이게 신호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는데 노인층에는 이게 면역 반응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증상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원에 왔었을 때 보면은
아픈 거는 뭐 2,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네. 중환자실 이렇게 응급실로 가게 되면은 환자분이 중환자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급박하고 그래서 이제 잘못 들으면 왜 이제 왔습니까라는 표현을 간혹 듣기도 하는데 생각 밖으로 증상이 사실은 있은 지는 얼마 되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나빠진 상황만 봤었을 때는 네. 이렇게 응급실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이 정도 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꽤 지체가 됐을 텐데라고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환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특히 노인층에는 한 뭐 일주일 정도 사실 걸렸던 증상이 있다면 사실 초기 2, 3일은 증상이 없다가 이제 좀 많이 심해지고 나서부터 이제 증상을 호소하니까 아주 증상 기간이 짧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 들으니까 솔직히 조금 겁납니다. 뭐 저는 괜찮은데 네. 혹여나 저희 부모님이 좀 기침을 오래 하신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기침을 좀 오래 하신다 하면 네. 보통은 기침은 한 3주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 한 3주. 1주 뭐 정도는 사실은 간단하게 이제 뭐 감기 정도의 증상만으로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죠. 네. 발열이나 누런 가래가 일단 나오지 않고 막 정신에 동통이 있다거나 전신 상태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보통은 일반적인 기침의 원인은 워낙 많으니까 네. 1주 정도를 볼 수 있고요. 2주까지는 그런 감기를 앓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천식이나 약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 1주보다 조금 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3주가 넘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보긴 좀 힘듭니다. 하나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몇 개월째 기침을 한다는 분들이 꼭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사실 몇 개월 동안 한 게 아니라 2, 3주씩 끊어서 쭉 이어서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중간에 약을 먹고 조금 호전되었다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질질질 이제 끌려서 이렇게 길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 3개월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조금은 그 기침의 원인 질환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아무래도 호흡기 내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은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단순히 기침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흉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될까요? 뭐 진단법이 따로 있나요? 네, 일단은 폐렴이 의심이 되면 엑스레이를 먼저 꼭 찍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왜냐하면 폐렴이라 하면 폐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나타나면 이거는 폐렴일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하게 환자분 감기 증상과 폐렴 증상이 사실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는 없는데 감기는 엑스레이 상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는 반면 폐렴은 엑스레이 상에서 폐에 염증이 있는 병변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굉장히 쉽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폐렴이 의심이 된다면 원인균이 뭔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혈액에 있는 배양 검사를 한다든지 객단 검사를 시행을 해서 객단에서 균을 배양시켜서 어떤 균이 그 사람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또는 소변에 통해서 소변 항원 검사를 통해서 아주 흔한 폐렴의 원인균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흉부 CT를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폐렴을 넘어서서 폐농양, 늑막염까지도 번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기도 하고 또 흉수가 차는 경우에는 흉수 천자까지 시행을 해야 될 경우도 많아요. 예. 근데 이 폐렴의 경우에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치료할 때 항생제를 조금 써서 네.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네. 생각도 듭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항생제를 조기에 빨리 투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세균은 특히 사람 이렇게 몸에 살고 있는 세균들은 간단하게 병원에 있는 세균과 집안 일반 사회 가정에 있는 세균으로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다니고 입원을 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폐렴이 걸렸을 경우에 일으키는 그 세균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빠르고 그리고 아주 독하게 일으키는 반면 항생제가 투여되면 바로 효과가 발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와서 네. 꼭 주사도 아니고 워낙 먹는 약이 많아서 먹는 약이 좋아져서요. 약만 이렇게 복용만 시켜도 먹는 순간 그 2, 3일 만에 네. 확 좋아집니다. 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원인균에 따라서 처방하는 이제 항생제가 다르기 때문에 항생제를 얼마나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자의 이제 질병 상태, 면역 상태, 기존에 이제 먹고 있는 약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보면 이런 질병에는 이런 세균들이 흔하더라라는 게 저희들이 다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경험제로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
쓰기만 쓰면 효과가 있다. 오. 그래서 빨리 오기만 하면 폐렴은 잘 이렇게 쉽게 완치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네요. 있죠.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막 되게 심한 폐렴도 항생제 자체는 3일이나 5일 정도만 써도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한 7일 정도로 보는데 노인층의 경우에는 한 10일이나 14일까지 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워낙 항생제가 좋아서 나빠지기 전에 조기에 잡는 건 뭐든지 빠르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폐렴 자체가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기도 하는 거니까 뭐랄까요? 좀 평소에 폐 기능 강화를 위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거 있을까요? 네.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코로나 때 많이 중증화가 많이 됐죠. 뭐 맞아요.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그랬죠. 그죠? 폐가 나쁘니까 아무래도 폐에 호흡기 질환이 생기면 더 약하겠죠. 사실은 폐를 어떻게 하면 좀 폐활량을 좋아지게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숨을 들이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간단한데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평소에는 숨을 쉴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폐의 전체 기능이 한 30%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천천히 이렇게 내쉬어야 되죠. 코로 내쉬어도 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도 되는데 내쉴 때 이렇게 내쉬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폐를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쭈그리게 되기 때문에 폐는 이렇게 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주의사항은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어깨를 약간 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산에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시죠. 맑은 네. 공기 마시듯이. 예, 그렇죠. 이게 숨을 코로 천천히. 예. 그죠. 이렇게 어깨를 약간 열어주는 게 폐활량을 크게 해주거든요. 이게 흉곽을 크게 해줘야 폐가 늘어날 곳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저 폐 뒤쪽 편에 있는 곳에 아직 잘 호흡에 관여하지 않은 폐 부분들이 네. 넉넉하게 이제 자꾸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뇌도 많이 쓰면 더 좋아지죠. 좋아지죠. 네. 폐도 많이 쓰면 더 좋아지거든요. 네. 결국 그리고 운동이 좋은 이유는 그런 폐를 일반 30% 쓰는 게 아니라 뭐냐면 100% 이상 쓸 수 있게 하니까 폐활량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폐 기능 자체도 이렇게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추천을 하나 드리고 싶은 네. 게 있는데요. 어떤 기구 같은 걸 지금 짜잔. 네네. 우와. 이게 이제 네. 강화 이제 폐활량계라고 하는데요. 네. 영어로는 인센티브 스파이로메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어디서 많이 하느냐면 모든 전신 마취를 받는 수술 환자들한테 이걸 주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수술 시간 동안 폐는 기계 호흡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환자는 자기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제 호흡을 늘 똑같은 상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한 2시간, 많게는 4시간, 어떤 긴 수술은 한 10시간 정도 이상 똑같은 상태로 이제 움직이다 보면 실제로 쓰지 않는 폐는 계속 닫혀 있다 보면 수술 이후에 갑자기 무기폐가 발생을 해요. 예. 그러면서 발열이 생긴다거나 호흡곤란이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폐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이제 전후에 이거를 이제 해서 하는데 중요한 게 이걸 보면 이제 이 버튼이 이렇게 여기 노란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좀 보통은 사람들이 후 이렇게 불어서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 이게 들여마셔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한번 하시는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우와.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굉장히 그 그렇죠. 폐활량이 높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이거 뭐 누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조금 네. 약간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요. 사실은 꼭 이렇게 하지 말고 2, 3만 원대의 작은 봉 3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또 수술을 한번 뭐 명장 수술을 받았다거나 이제 수술을 받았던 분들이 요게 이제 특히 연세가 많은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으니까 네.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만 쓰시고는 이제 지방에 이제 방에 이제 이렇게 처박아 놓죠. 근데 그거를 꺼내셔서 한 번씩 자꾸 들어마시는 연습을 해보면 내가 예전보다 조금 폐가 네. 들어마시는데 훨씬 수월하게 이걸 올리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면 내가 폐활량이 조금 더 좋아지구나. 이게 이제 상당히 요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집에 안 계신 분들도 일단 병원 근처에 있는 의료기 상사에 가셔서 강화 폐활량계 같은 게 있는데 아주 저렴한 걸로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한번 자꾸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폐활량을 좋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참 탐나는데 언제 한번 구입해서 우리 부모님께. 이건 제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수술 받았기 때문에. 저는 따로 구입해서 우리 부모님께 한번 네네. 선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호흡 운동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외에도 우리가 폐활량을 늘리려면 뭐 달리기, 자전거 타기처럼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트레이닝하면 근육을 키우면 근력 운동을 많이 하게 되죠. 예. 노인층에서는 근력보다는 지구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 그게 뭐냐면 신이 주시는 운동이라고 하죠. 걷기, 평지 걷기. 네. 그리고 가볍게 달리기. 이게 신이 주시는 운동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노인층에서도 뭐냐면 골반부터 무릎부터 허리까지 특히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으면은 이제 뇌졸중도 예방을 한다고요. 심근경색에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거든요. 엉덩이 근육이 뇌졸중을 예방한다고 실제 그게 보고가 됐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엉덩이 근육이 좋아지려면 결국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유산소 운동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달리기, 뛰기, 자전거, 수영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근력을 붙이는 것보다는 지구력을 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경도 또는 중등도 정도의 운동을 약간 오래 지속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흡을 할 때도 네. 걷잖아요. 그러면 숨을 걸으시면서도 계속 숨을 한 번씩 큰 숨을 네. 쑥 쉬면서 또 하면서 이제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걷고 산소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유산소 운동에 폐활량까지 좋아지니까 점점점 좋아지게 돼요. 네. 굉장히 이제 운동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뭐 대단한 운동보다는 네. 뭐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손을 잡고 네. 이게 걷기. 할머님과 네. 할아버지 같이 이래 네. 가시면 이제 기분도 좋고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걷기나 달리기 어쨌든 품이 들잖아요. 품이 안 들면서 좀 손쉽게 균에서 멀어질 수 있는 예방법은 없을까요? 뭐 아주 일반적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외출하고 나서 손 씻기를 잘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네. 의외로. 이제 물론 이제 마스크 착용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되게 이제 거부감을 느끼진 않으니까요. 조금 사람이 많은 곳에 간다? 좀 마스크 착용, 특히 노인층,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적할 때 가족까지 있을 때는 관계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손위생이나 특히 또 외출 갔다 오고 나서 이게 요즘 같이 이제 꽃가루철이 지나고 황사 같은 게 많으면 먼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좀 실내복으로 이제 탈의를 해서 갈아입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위생을 지키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건강기능식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뭘 골라야 할지 굉장히 헷갈리는데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연세가 드시면 편식을 이렇게 100% 하게 돼요. 그래서 편식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게 나이가 드시면 늘 위장에 편한 음식만 드고 좋아하는 음식 꼭 좋아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다 보면 아무래도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먹는 약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10개는 기본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거기에다가 면역을 보충하는 여러 가지 보충제를 복용하는 건 사실 무리라고 봐요. 방송에는 많은 소개가 있지만 그걸 사실 먹어내질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노인 고령층에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식사량을 유지하시면서 영양제를 먹는데 영양제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약에는 전문의약품과 그리고 일반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있거든요. 근데 전문의약품은 쉽게 말하면 폐렴에 사용하는 항생제 같은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한 건데 폐렴을 치료하는데 환자분이 이 면역을 올리거나 또 이렇게 몸에 영양을 좀 돋을 필요가 있잖아요. 네. 전문 치료가 아니지만 안정성과 유효성과 의학적 효과가 연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 있는 일반의약품 영양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걸 추천을 해드려요. 간단하게 말하면 융담이나 뭐 로얄 젤리 같은 걸 섞어서 이렇게 뭐 산삼을 넣었다?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반드시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자체가 되게 귀한 그 식품이지 그게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느 사람한테 적절하게 줄지는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고 의료인마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의약품인 가격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한 달에 2, 3만 원 정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일반 의약품, 특히 우리나라, 네. 그 호주나 캐나다, 미국에 있는 값비싼 이런 영양제를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영양제가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 네. 아니면 많아도 하루에 2알이거든요. 네. 뭐 2알 한꺼번에 드시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복용함으로 해서 이게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몸에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편식을 하다 보면 생전 그걸 먹지를 하고 섭취를 못 해요. 네. 근데 이 영양제를 하나를 복용을 하면 그런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걸 보충하면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거죠. 몸의 균형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종합 영양제를 너무 어렵게 선택하지 마시고 네. 국내산 저렴한 걸로 일반 의약품이라고 적히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종합 영양제를 이렇게 사서 복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은퇴 시기가 되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살아야지 하시면서 전원 생활을 많이 꿈꾸시는데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이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요. 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풀 알레르기가 계세요. 풀요? 천식인데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여름만 되고 이제 풀이 막 자라는 시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네요. 그분이 이제 그냥 공기 좋은 곳 가시고 천식을 치료하면 공기 좋은 곳에 가신다고 하는데 풀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도시에 사셔야 되네요. 그렇죠. 도시형 인간이라고 볼 수가 네. 있죠. 그래서 사실 공기 좋다는 건 사실은 뭐 60대까지의 삶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수명이 늘어서 80세, 100세를 바라보는 수명은 맑은 공기로 그걸 연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연세가 드시면 갑작스럽게 뭐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병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데 대학병원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가볍게 쉽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검사가 빨리 이루어지면 항생제 치료가 빨리 되고 치료가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예,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죠. 대학병원 근처에 가깝게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병원 옆에 이제 나중에 하나 있으면 이사를. 아파트를 딱 옆에 저도 하려고. 왜냐면 저도 네. 어차피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아플 수가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연세 드시다고 해서 오히려 도시에 병원 가까이 살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공기 좋은 곳으로 자꾸 산골짜기로 들어가지 마시고 네. 도시에서 저희들과 같이 사시는 게 좋겠다. 그걸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교수님이랑 동네 주민하고 싶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벗게 된 올해잖아요. 진짜 호흡기 질환에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까 손 씻기 기본이라고 하셨고요. 맞습니다. 또 특히나 사람 많은 곳에 가는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는 마스크 잘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방역 수칙은 완화됐다고 하지만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이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그래요. 우리 손 씻기 철저히 하고 마스크 잘 쓰자고요.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박순효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